서 변호사님,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수사검사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조직도를 핵심 당원들에게 공개하면서 예상 밖의 반격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어떻게 누구에게 왜 이렇게 공개를 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요. 예. 장관이 이제 그 오늘 그 오전에 벌써 이제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정확한 워딩을 옮겨보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개인의 형사 문제, 이재명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이 공식 조직을 동원해 공당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그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비판했고요.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비판을 했네요.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개인의 잡범 비리를 공당 민주당이 이제 그 방탄당으로 전락해서 김어경이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 이 말은 이제 민주당원이나 아니면 이게 특히 개딸들 있잖아요. 보고 이게 그 공격, 돌격 앞으로 검사들한테 이게 다 공격해.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린 거네. 좀 있으면 이제 그 핸드폰이나 주소가 나올 겁니다. 전부 이게 그 핸드폰 주소로 공격하도록 돌격 명령을 내린 이런 이제 그 공개 선동 행위입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완전히 도둑놈이 범죄자가 그러네요. 이런 데 적법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검사들한테 돌격 앞으로 공격하는 이런 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그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보고요. 강력하게 그 대처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는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검사 개개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핵심 당원들한테 공개한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전에 민주당 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하고 쓴 소리 하면은 그 딱 좌표 찍어갖고 개딸들이 그냥 문자 폭탄이다 뭐 18원 보내기다 해가지고 박살을 내는 것처럼 이번도 이제 검사들 아직까지 뭐 핸드폰 번호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뭐 대충들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것까지 이제 공개해갖고 좌표 찍게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국가 공권력을 이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대로 이 공당에서 검찰에 대한 좌표 찍기, 직접 공격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나는 처음 들어봐요. 역사적으로 처음이죠. 옛날에 문재인 때 그때 우리 자유파 공직자들이 1000명이 수사를 받고요. 200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200명이. 그때도 이제 검사들을 이렇게 좌표 찍기 조리돌림으로 공격한 거는 이게 그 전혀 없었고요. 그때도 옛날에 이런 거 뭐 문자 폭탄 요걸 이게 문재인은 뭐 양념이다. 그렇죠. 양념이라 했지만요. 직접 이제 당해본 많이 당한 분이 금태섭이라고 있잖아요. 금태섭. 금태섭 이제 지금 탈당했잖아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문자가 이제 초단위로 막 기관총 쏘듯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시간쯤 되면 이게 전력이 다 달아가지고 핸드폰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그만큼 이게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정말 이게 그 심각한 데는 테러다, 테러. 이렇게 보고 양념이 아니고 테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또 한동훈 장관이 뭘 했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이제 그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한 장관은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아무리 문자 테러 검찰 뭐 좌표 찍기 조리돌림 해도 이게 그 이재명의 혐의가 사라집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들이 더 이게 독하게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의 그 범죄가
백일화에 드러난 범죄가 숨겨지고 은폐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런다고 멈추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 이재명 보고 억울하면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투라. 네. 근데 사법 시스템이 멈추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아무리 이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개딸들이 뭐 테러하고 아무리 해도 저는 이제 검사들의 수사는 그대로 이게 직진을 원칙대로 갑니다. 멈추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이게 공격해도 오히려 이게 더 역효과가 날 뿐이고 검사들이 더 수사는 신속하게 철저히 간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검찰들도 오기가 좀 날 법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칼날이 더 아주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지난 23일에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미 당 차원에서 그런 어떤 명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무총장이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어떤 특정 검사 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찍어갖고 좀 그런 애는 있었어요.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명단들을 보면은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기에 16명 이 검사들 뿐만 아니라 지금 김의겸 원내 대변인이죠.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수사에 90명, 이재명 수사에 60명, 150명이 동원되고 있는데 여차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 위협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공개된 게요. 저는 참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무능하고 예. 이런 당명이 좌표를 찍는데 좌표도 이게 엉뚱한 좌표를 잘못 찍은 좌표가 많고요. 사진도 막 틀리게 진짜 나왔다면서요. 중요한 검사를 많이 빠뜨리 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요. 첫째 이제 그 좌표를 찍는데 사진이 틀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검사 사진은 법조 대관에 가면 사진이 다 나와요. 얼마나 이게 일을 안 하면 검사 이름하고 사진이 어떻게 틀립니까? 인터넷만 쳐봐도 다 나옵니다. 지금 이게 진짜 민주당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예. 어떻게 이름하고 사진도 못 맞추는 무능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하이마스나 포를 쏠 때 좌표가 틀려버리면 포탄만 날리지. 예. 그대로 이게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그 무능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누가 수사를 지휘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게 또 제가 가르쳐주면 또 그 사람들 좌표 찍을 수도 있지만 워낙 유명인이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 특수하고 공안이잖아요. 예, 그렇죠. 특수하고 공안은 이제 그 지검장이 형식적으로 하지만 실제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공안 수사가 대표적인 게 선거 수사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지방의 공안부장이 그 지검장 지휘보다는 대검의 공안부장 지휘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검의 옛날에 공안부장이 지금 공공수사부장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게 모든 전국의 공안부 부장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형식은 이제 거기 뭐 지검장 차장 있지만 예. 특수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대검에 옛날에 중수부장이라 했잖아요. 예. 반부패 강력부로 지금 바뀌었죠.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이 특수사를 총괄합니다. 예. 제가 이게 민주당이라면 이 이재명 문재인 수사는 4명이 한다 보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냥 수족처럼 움직이고 예. 이런 걸 거기에 4명이 하면 거기 찍어야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동훈하고 이원석은 빼고 예. 한동훈하고 이원석은 이제 총괄 지휘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뭐 찍으려면 찍든지. 예. 진짜 실무자는 이제 대검의 첫째 그 반부패 강력부장 신봉수. 예, 신봉수. 이분이 예. 특수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예. 아주 맹장입니다. 아, 그렇죠. 신봉수. 예. 대검의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에요. 예. 이분이 연수원 29기, 예. 한동훈 27기잖아요. 이원석. 예. 29기인데 이 신봉수는 이제 그 이원석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원석도 호남이죠. 근데 신봉수도 이제 그 전라도 완주입니다. 예.
전라도 완주 출신이에요. 호남에서 이제 윤석열 사단의 이원석 총장과 더불어 핵심이고 이분이 그 전주 영생고 나왔습니다. 영생고. 그리고 이제 건국대 졸업해가지고요. 완전히 특수부부터 요직을 다 거치다가 그리고 이제 뭐 기양살이 좀 달리다가 이번에 그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면 최고 요직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바로 임명한 이게 신봉수입니다. 이분이 다 하는데 이분 이름이 없어. 아, 그래요? 좌표에 진짜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하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포를 쏘더라도 저기에 딱 핵심 시설을 좌표 찍어 쏘아야지. 신봉수 이름이 없다니까요. 엉뚱한 데다 포 쏘면 안 되죠. 엉뚱한데. 이분이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지금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그 우리 북한 탈북 강제 북송식 있잖아. 요거 이제 긴급 속보로 서훈이 또 소환했어요. 그랬대. 서훈 원래 소환했죠. 이제 그 서훈 안보실장이죠. 그 전에 국정원장 했잖아. 서훈이가 이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그걸로 이미 구속이 돼 있죠. 근데 북한 탈북 및 강제 북송시인 거. 이건 진짜 문제의 주범이거든요. 요거 이제 지금 소환대가 조사 중인데 이게 공안부 아닙니까? 요런 데 공안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제 그 대검의 공안부장 바로 이제 김유철. 김유철. 이분이 모든 공공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겁니다. 공안부장한테. 서울지검의 공안부장 1부장 이희동. 자, 이희동이가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직보를 대검 공공수사부장한테 한다니까. 지휘하는 게.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송경호는 관여 안 해요. 공공수사에. 이걸 민주당이 모른다니까. 자기들이 이게 바보처럼. 근데 김유철 이분도 그 현대고등학교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서울법대 넣어가지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할 때 수사 정보 정책 있잖아. 거의 윤석열 대통령 기처럼 아주 요직을 거쳤죠. 근데 그 이후에 기양 가가 원주로 갔다가 부산 고군 갔다가 이번에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이분도 이제 그 29기입니다. 이 신봉수 김유철 이 두 명이 다 아는데 두 명은 없어. 제가 보기에 16명은 뭐 중앙지검장 송경호 뭐 수원지검장 제 동기 홍성욱 그다음에 성남지청장 그 30기 있잖아요. 이창수인가? 이창수. 뭐 이런 분들 그 밑에 나머지 실무자들 이분들은 그냥 손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지휘부는 대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지휘는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에 김유철 공공수사부장, 이 세 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빠져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그 좌표 찍기는요, 목표물이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뭐 헛발로. 근데 끝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까 서훈이 이렇게 긴급 소환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서해 비격 사건은 서훈이가 최종 결정권자로 해서 문재인은 빼고 문재인은 제외시키면서 거기서 마무리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강제 북송 사건, 탈북어민 이 부분으로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수사가 이제 그 끝나가 마무리가 아니고요. 보류식이라는 게 문재인은 문재인은 이제 그냥 무혐의라가 이게 종결시가 뺀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현재 수사선에는 서훈까지 이제 그 책임자로 기소를 해가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은 이제 뭐 추후에 여러 가지 할 때 다시 캐비넷에 잠식해놨다가 나중에 그 여러 건 하면 그때 이게 다시 노는 거죠. 따라서 완전히 문재인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는 아니다. 언론 보도가 그렇게 좀 나와 있길래 저도 좀 이상하다. 이번에는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완인 게 분명히 이제 그 박지원이 오늘 결정적인 노죠. 박지원이는 이제 아예 비서실장이 노은 채. 다 이게 이제 매일까지 놓지 않습니까? 노은 채인가요? 비서실장. 노은 채가요. 노은 차이 채 비서실장이 새벽 3시에 이제 국정원장 공간에서 보안 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안 유지라는 게요. 결국은 이제 그 불리한 거 삭제할 거 삭제하고 해라는 게 보안 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삭제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일을 보냈어요. 언제 보냈냐면 이게 오전 11시 37분까지 새벽 3시부터 삭제 지시를 받고
딱 이게 골라가 46개를 삭제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오전 11시 37분까지 삭제를 했다.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11시 18분에 노원채가 박지원이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원장님 지시사항을 완료했다. 이렇게 회신을 한. 이런 게 메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원채는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그러는지 뭐 박 원장의 지시는 없고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그건 1차 수사 때. 1차 때 그랬죠. 그런데 지금 2차에 노원채가 다시 불렀는데 그때는 이게 다 털어놨습니다. 다 털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이제 수환 조사 받을 때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1차 수환 조사 때고. 독박을 쓰는가 했더니 결국 노원채도 다 털어놨구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조사 때 그때 이제 모든 진실을 다 밝히면서 내일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이가 뭐 자기도 이게 더불어 방탄당 있잖아. 방탄당에 입당하면 야 이게 치해복권처럼 옛날에 왜 우리 사만시대 죄를 지도게 도망을 가면 못 잡아가는 그게 소도라 그러죠. 소도라고. 치해복권. 난 이게 박지원이도 난 이제 소도 민주당에 입당했으니까 내 못 잡아가겠지 이러지만 지금 이게 바로 기소한대요. 바로 지금 이제 왜냐하면 노원채가 2차조에서 다 밝히고 메일하고 모든 자료가 다 놓기 때문에 박지원도 이게 이제 뭐 방송에서 보기는 어렵고 박지원은 이제 법정에서 봐야지. 이제 방송에서 박지원을 보는 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박지원도 구속 기소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니 본격적으로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 피격에서는 문재인은 약간 유보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결국 문재인 수사가 최종 정점이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김의겸이 있잖아요. 이자는 이제 뭐 원래 검사들이 이름 걸고 하니까 검사들은 이제 잘못된 역사는 역사의 기록에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요. 개변을 펴잖아. 저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잘못된 적반하장의 검찰 공격 있잖아요. 조리돌림 잡혀찍기. 이걸 이게 역사에 남겨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정당 역사에 부끄러운 법치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어떻게 앞으로 재판할 때 판사 이름도 다 공개할 테니까 잡혀찍어라. 검사도. 이러면 이게 어떻게 법치주의가 되겠습니까? 이걸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고요. 그런데 항상 거짓말, 전부 이게 뭐 흑색선적 거짓말만 하는 김의겸이가 근데 이번에 바른 말도 안 했더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죠? 저는 뭐 바른 말을. 김의겸이 입에서 진실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포기를 못 해가지고요. 김의겸이가 아주 정확하게 바른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뭐냐면 이제 이런 오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그 다음에 문재인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 이건 얼추 맞아요. 야, 이게 김의겸이가 이거로 좀 검찰에 치질한 것 같아. 지금 이게 이재명 수사검사는 60명인데 문재인 수사검사는 90명.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문재인 수사검사가 더 많구나. 그거는 이제 훨씬 많은 게요. 월성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블랙리스트.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가 동부중앙지검 오면서 전부 이게 문재인 수사 아닙니까? 거기에 검사들이 한두 명이냐고. 그러네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지검의 타이 있다. 이상직. 그 전주지검에서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물증이 넣었죠. 이제까지는 이제 사이 서창호가 이제 월급만 받아간 걸 우리 생각했잖아. 전무 월급이 한 몇 억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박석호라고요. 타이 있다. 태국의 책임자가 박석호거든요. 그렇죠. 이자가 이제 USB나 모든 자료들, 그 다음에 팀장 이메일이 다 이게 노트북이 뺏겨버렸지. 팀장의 노트북이.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문다의 서창호 월세 있잖아. 생활비. 지원해준 내역이 다 넣어버린 거죠. 그랬군요. 그러면 뭐 꼼짝을 못하게. 문재인이 직접 뇌물죄잖아. 왜? 가족이 받은 거니까. 자기 외손자, 외손녀, 딸, 사회가 받은 거잖아. 따라서 이제 전주지검에서도 사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검에서
탄원전 있잖아요. 이게 계속 수사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조작 사건. 이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최근에 앞으로 이제 노겠지만 통계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철호 사건도 그때 임종석이가 임동호를 매수한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법정에 나오고 있잖아요. 공판에 검사가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하고 관계되는 뭔데 수사검사 플러스 공판검사하면 대략 한 8, 90명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겸이가 문재인 수사검사 90명, 요는 이제 공판검사 포함해서 맞고 지금 그러네요. 이제 이재명이는 세 군데 수사하니까 한 60명 되죠. 그거는 이제 김어겸이 말이 모처럼 하나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좌표를 찍어 놓으면은 뭐 그럴 일이 있을 걸로 예상도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뭐 개딸이라든가 양아들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수사검사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협도 가하는 것이 예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신변에 어떤 위협이 느끼니까 그런 보호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제1야당이 무법천지 이걸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든지 뭐 테러나 공개 한동훈 장관 계속 이제 스토커 미행하고요.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에까지 가서 아파트 입구 그 계단 이제 복도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위협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검사들의 집은 뭐 안 찾아가라는 법이 없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신변 보호나 이런 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성남지청장 우리 이창수 지청장이 그 아주 30기인데요. 진짜 이게 그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성남의 검사 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법원이 아주 낡았습니다. 수도권의 법원이 전부 이게 번쩍번쩍 잘 지났는데 성남은 이제 이전을 못하고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에 건물이어서 검사 수도 적고 낡았는데 거기에 그 특수 3부 있잖아요, 형사. 검사를 이게 그 6명 전원을 이게 성남 FC 맨투맨으로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두산,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차병원 있잖아요. 이거는 기소합니다. 뭐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세 개는 기소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네이버는요, 아예 용적률을 900%대로 용적률을 올려줘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진입로 있잖아요, 이사옥. 여기 주차장 위치를 바꿔 진입로를 뚫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40억 재연계가 1억 떼먹고, 그게 높기 때문에 네이버는 기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병원 있죠. 이것도 이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기소합니다. 나머지 세 개는 모르지만, 따라서 이제 그 이창수 지청장이 워낙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쪽에 또 중점적으로 성남에 보면 이게 딱 두 분이 있잖아. 조폭 아니면 간첩이 있어요. 그 우리 동부 연합 있잖아. 그 간첩 경기 동부연합. 그 이석기부터 이 간첩 집단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조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창수 지청장 신변 이게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다고 경찰한테 신변 보호를 당장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검사들에 대한 이런 직접적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쪽에서 아주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뭐 테러라든가 또 뭐 아파트라든가 집에 쫓아와가지고 지난번 한동훈 장관 때처럼 이 개딸이나 양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유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 시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너무 명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이걸 저희는 이제 그 역이용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말은 이제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걸 좌표를 찍어서 이제 그 공격, 돌격, 이러면 이제 조리 돌림 공격하려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이 명단을 저희도 유심히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진짜 강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참 검찰 제대로게 수사하는 이런 데 진짜 검찰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름을 잘 보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격려해주고 박수 치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중앙지검의 우리 3사 차장 아닙니까? 결국 중앙지검의 그 특히 박기동 3차장도 있지만 고영곤
예. 고영곤 4차장이 특수화를 총괄하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잡아야 되는 거는 고영곤 4차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 이름이 노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박수 치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수사 2부장은 제가 이상현은 옛날에 대전지검에 그 탈원전 할 때 형사부장 했죠. 예. 그때 제가 그때부터 아주 이상현 높이 평가를 많이 했죠. 그 평가해 줬잖아요. 예. 대전지검에 있을 때부터. 예. 이분이 중앙지검에 오가지고 공공수사부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박수를 치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아까 검사장들 예. 저는 이제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된다. 부어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